혹시 스웨덴 최고 부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이케아 회장? 볼보 회장? 아니요. 오늘의 주인공 H&M 회장인 스테판 페르손인데요. 2023년 기준 175억 달러로 세계 부자 순위 98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H&M은 스파 브랜드의 대명사이자 패스트 패션 대표 브랜드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좋았던 시절도 잠시 다양한 위기와 더불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다녀오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브랜드는 H&M입니다. 대표 스파 브랜드인 H&M, 패션에 관심이 없던 창립자가 만든 브랜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H&M을 만든 얼링 페르손은 첫 사업으로 문구점을 했습니다. 당시 얼링 페르손은 패션엔 관심이 없고 유통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얼링 페르손은 미국 여행을 떠나게 됐고 거기서 처음으로 미국의 대형 백화점을 보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미국 백화점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얼링 페르손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쉽게 입을 수 있는 패션 매장을 구상했습니다. 그렇게 1947년 얼링 페르손은 여성복 매장인 헤네스를 오픈하게 됩니다. 뒤이어 사냥용품과 남성 의류를 판매하는 마우리즈를 인수하며 남성복까지 영역을 확장했고 헤네스 앤 마우리즈, 지금의 H&M의 전신을 완성하게 되죠. 여기에 아들 스테판 페르손이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하며 H&M은 지금의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실 스웨덴은 인구 1000만 명으로 작은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H&M처럼 해외 진출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브랜드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정도로요. 이케아, 볼보, 일렉트로룩스, 스포티파이, H&M 등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브랜드죠. 앞선 스웨덴 브랜드는 이 심플한 디자인과 실용성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스웨덴에서 많은 재벌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재벌들은 스웨덴스러운 행보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스웨덴은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든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노동이사제란 25인 이상 고용업체는 2명의 노동이사를, 1천인 이상 고용업체는 3명을 둬야 합니다. 보통 7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스웨덴 기업이기에 절반 정도는 노동이사로 채우는 겁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책임의식을 키우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거죠. 이렇듯 스웨덴은 ESG 경영을 일찍이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트 패션의 대명사 H&M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5억 3,700만 개의 페트병에 달하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여 의류와 액세서리 제품을 만들기도 했죠. H&M 관계자는 제품의 57%는 재활용 혹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를 사용해서 2030년 100%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최근 스파 브랜드가 물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가성비를 찾는 고객 수요가 늘면서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 스파 브랜드 유니클로는 매출 1조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탑10도 1조 클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M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H&M은 매출액 3,562억 원으로 5.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H&M의 이 같은 실적은 패션 시장에 불황도 있지만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으며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H&M은 스파 브랜드 중에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가성비를 찾는 고객 수요에 맞추지 못한 걸로 보이고요. 추가로 H&M과 비슷한 포지션을 가진 자라의 인기가 급부상하고 중국 패션 플랫폼 쉬인 등의 패스트 패션 업계의 경쟁이 격화돼서 더욱 H&M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H&M은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H&M의 매장 출점이 줄어들며 H&M 프리미엄 라인인 코스 매장을 확장했습니다. 코스는 H&M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제니가 착용한 보부상 가방 등 인기 아이템과 함께 오픈런을 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심지어 IFC몰 H&M 매장을 코스 매장으로 전환하면서 H&M보다 코스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 또한 천연 가죽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육류 가공에 사용되는 동물에서 나온 가죽만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H&M 명동 글로벌 플래그십 다녀왔는데요. H&M 명동점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콘셉트로 지하 피팅룸 라운지를 포함해서 총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야외 테라스 공간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로 아시아 최초로 이머시브 피팅룸과 스마트 피팅룸이 있는데요. 이머시브 피팅룸은 인터랙티브 스크린을 통해 시각 및 청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6가지 테마 배경을 선택해서 원하는 무드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피팅룸은 스마트 미러를 통해 고객이 들고 있는 제품을 인식해서 원하는 컬러 사이즈를 요청 가능합니다. 또한 명동점의 오픈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중심인 명동에서 H&M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고자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H&M은 하이 패션의 민주화라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세계적인 디자이너들과 콜라보를 진행했습니다. 2004년 샤넬의 전설적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칼 라거펠트와 함께 첫 콜라보를 진행했는데요. 당시에는 스파 브랜드와 하이 패션의 협업은 굉장히 신선한 일이었기에 단 2시간 만에 품절되는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칼 러거펠트는 다시 H&M과 작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그 이유는 옷의 품질과 빅사이즈 옷 발매로 인해 실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칼 라거펠트와 함께한 H&M의 콜라보는 더 큰 인기와 더불어 더 많은 브랜드와 함께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알렉산더왕, 베르사체, 마르니, 랑방 등 유명 명품 브랜드는 물론 데이비드 베컴, 비욘세 등 스타들과의 콜라보까지 영역을 넓히며 H&M만의 브랜드 마케팅 방식을 만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H&M 전략은 기존 하이 패션 브랜드에게는 더 넓은 고객층에게 자신들을 알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H&M은 하이 패션 브랜드의 럭셔리한 이미지와 인지도를 급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은 칩셜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칩과 럭셔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이 단어로 앞선 H&M과 호스와 같은 브랜드를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이렇듯 H&M은 단순히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뿐 아니라 나름의 전략적인 마케팅 비결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H&M의 마케팅이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패스트 패션에서 프리미엄 슬로우 패션으로 브랜드의 방향성을 바꾸는 중입니다. 코스와 같은 프리미엄 라인이 이와 같은 슬로우 패션을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죠. 자, 이렇게 스파 브랜드의 대명사 H&M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H&M의 환경을 위한 움직임을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에도 더 알찬 브랜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H&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